강경문 의원님께서 예전 그 아품초, 그러니까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죠.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제 학교의 알리백을 접목시킨 다음 정책이 있다고 이렇게 살짝 들었었는데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알리백이라고 그 기업들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컵을 만들다거나 커피를 만들겠다고 그들의 약속인데, 거꾸로 지금 제주도에서도 알리백을 추진하고자 알리백 감귤 그리고 알리백 계란 이렇게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한 게 알리백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 지금 우리 양지훈 대표님도 저희 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1회 선배님인데, 우리 한천교가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왕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 알리백 학교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 사업 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뭐 패시브 설계, 액티브 설계가 들어가는데, 패시브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장착하겠다. 그리고 패시브, 여기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온, 단연 효과를 높여서 에너지를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다변화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2050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그 학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알리백 학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제 정책들을 다 들어보면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정책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도정에서는 그린 수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린 수소가 뭐냐면은 P2G, 파워 투 가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P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그게 그린 수소가 되는 그 P2G인데, 지금 저는 교육청한테 제안을 한 게 P2H,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만든 전기로 히트 펌프를 돌려서 물을 차갑게, 뜨겁게 해서 우리 쉽게 말해서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기에 뭐 저장 기술이 ESS고 이 신재생 에너지 만든 거를 이동하는 거, 유조차 같이 만드는 게 P2M인데, 이걸 합쳐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P2H를 설명을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P2H가 뭐냐면 우리 육지 같은 데서 보면은 롯데타워가 한강물, 도수관로를 이용을 해서 수열을 장착을 시켜서 신재생 에너지 P2H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화북초등학교 앞에가 도수관로가 있는데, 도수관로가 우리 삼양해수장에 보면은 유원지가 있어요. 그 유원지가 뭐냐면 거기에 용천수가 나오는 용천수의 물을 가지고 별도봉 정수장으로 가져갑니다. 600관을 이용해서 별도봉 정수장에 다시 그 물을 정수시켜 수돗물을 만드는데, 그 중간에서 그 용천수를 활용해서 P2H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반대로 한강물을 이용한 수열은 온도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4도 정도가 평균이 될 거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4도씨. 근데 이 제주도 용천수 같은 경우는 온도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2, 3도 정도가 이게 온도 편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온도가 16에서 18도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뭐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우리 한번 신재생 다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아마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이 정책이 통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은 설계 중에 들어갔고 내년 빠르면은 상반기 안에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말해서 화북초등학교를 또 한 거는 바로 앞에 화북공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공업단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시킨다. 다시 말해서 CO2가 발생을 하는데, 화북초등학교는 CO2가 없는, 미세먼지가 없는 학교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라면서 우리 학교는 신재생 에너지가 장착된 건물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서 하루에 나무가 몇 그루가 심은 역할이 되는 거고, 우리가 P2H가 이런 거고, 태양광 에너지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애들이
잘하면서 알리백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홍보가 되면 우리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제주도가 전국 1위거든요. 지금 한 23% 정도가 되는 거고 전국에가 한 10%에서 정말 1.5% 전에는 한 2.5% 앞섰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정말 제주도가 좋은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유출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잘하고 공부를 해서 제주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알리백 학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도 알리백 추진되는 학교에 보내고 싶네요. 네, 교육 중심의 탄소 중립 전략이 꼭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계시는데 제주교육청이 현재 추경이 없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이제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이런 추경들이 지금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원래 그 교육부에서는 그 보통 교부금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는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1조 9천억 정도 내려주는데 제주도가 1.57, 그러니까 157은 1.57%를 갖고 옵니다. 이게 약간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추경이 없는 게 뭐냐면 이제 교부금이라든지 이제 뭐 세수가 많이 늘어나야 그에 따라 교부금이 더 늘어나는데 그게 지금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세수가 적다 보니까 교부금도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추경이 없는 거고 만약에 추경이 있게 되면은 연말에 마이너스 추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그만큼 교육청이 정말 힘들다. 물론 이에 따른 민원들도 많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 근데 뭐 여기가 우리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출된 게 지금 2차 추경이 제출된 게 3,933억 해서 지금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이게 민생 경제 안정화로 가겠다라고 제출이 된 건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민생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그 마이너스 추경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그 재정으로도 충분히 한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경문 의원님의 이제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들어보니까요. 제주가 2035년까지 이제 100% 청정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기여하신 분은 강경문 의원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